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저녁 여수의 대형 리조트 펜션에서 불이 나 객실 2개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에는 야산과 목재 펜션이 모여 있어 자칫 큰 피해로 번질 뻔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펜션 지붕에서 폭발하듯 불길이 솟구치고 불길 사이로 매캐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전남 여수시 돌산읍의 대형 리조트에 위치한 목재 펜션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7시쯤. 객실 내부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옆 객실로 옮겨붙어 펜션 한 동을 모두 태웠습니다. 아저씨가 갑자기 문 두드리길래 불났다고 대피하라 그래서 처음에는 뭔 불이냐 싶어서 이제 봤는데 생각보다 큰 불이어가지고. 당시 불이 난 객실 투숙객 8명은 외출한 상태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36개 펜션 객실에 머무르던 100여 명의 투숙객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불은 소방 인력 60명과 소방차 17대가 투입돼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날 여수 지역에는 한때 강한 바람이 불어 강풍주의보가 내렸고 화재 현장 인근에는 야산과 펜션이 모여 있어 대응이 늦었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목조동이 저 옆으로 여러 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연소 확대가 먼저 안 되게 주력을 하고. 불이 난 객실 투숙객들은 객실에서 인덕션으로 라면을 끓여 먹은 뒤 외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코로나19의 충격파가 요즘 가장 심하게 미치는 곳 바로 고용시장입니다. 일자리 가뭄이 극심해지면서 공공근로 참여조차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계약직 만료를 끝으로 4개월째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36살 김모 씨. 코로나19로 취업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광주시가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도 직접 워크넷에도 등록해놨고 지금 4개월째 접수를 해놨는데 연락 도착 없어요. 지원자는 많은데 지금 현재 취업자가 한 10,000명 넘어가더라고요. 역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58살 김모 씨도 공공일자리 신청을 위해 접수처를 찾았습니다. 너무 이제 아무것도 못 해먹으니까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오니까 자기 딱 하니까 여기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러이러해서 시청에서 그런 거 있다 한 게 얼른 가봐라 해서 이제 지금 오늘 병원 도수치료 보고 지금 이 길로 오는 거예요. 지금. 최저시급 수준의 임금에 한 달 급여가 100만 원 안팎이지만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사람들이 공공일자리 모집에 몰렸습니다. 1단계로 생활방역단 등 4개 분야의 760여 명을 모집하는데 모집 인원의 2배가 넘는 지원자가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부터 공공일자리 모집 인원을 11,000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5월 중에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5월 말 안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 중에 심사를 거쳐서 6월 하순경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한파 때문에 지난 3월 광주 전남의 일시 휴직자는 9만 5천여 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고용위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공 일자리라도 보다 공격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함께라면 시즌1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려운 이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만나봤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권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조선시대에 흉년이 들면 관청에서 민간의 부자들에게 곡식 내기를 권유했던 일을 말하는데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요즘 이런 권분운동을 나서서 실천하는 지자체도 있고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는 시민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순천의 한 체육관, 노란 옷을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11종의 생필품을 종이 상자에 알차게 담고 쌀, 라면, 황도, 과일,
예쁜 노란색 스티커 옷을 입혀 체육관 한 구석에 차곡차곡 쌌습니다. 완성된 상자는 모두 1,000개. 열흘에 한 번씩 무료 급식 대상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됩니다. 순천시가 이름 붙인 이 행사는 순천형 권분운동. 한 청과점이 시에 기탁한 5천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다 본격적인 나눔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먹민심서에서 제가 보았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부자들이 자기 호점을 조금 더 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모금을 시작했는데 예상외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 한 달 반 만에 모금액이 2억 8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각계에서 기부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 업체에서 그 3년간 모은 적금을 털어서 5천만 원을 기탁한 곳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가 저금통 23만 원을 모은 것을 저금통을 털어서 이렇게 또 기부를 하였습니다. 비슷한 기부 운동은 광양에서도 열렸는데요. 이번에는 봉사단체들이 모여 혼자 사는 노인 50명에게 줄 생필품 꾸러미를 만들었습니다. 깊은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각자 우리가 이 포장을 해서 잘 전달하고 어르신들한테 안부도 전하고 잠깐이라도 아들, 딸이 돼서 그런 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내시는 곳은 어떤지 확인도 할 겸 정성껏 만든 꾸러미를 들고 배달도 갔습니다. 혼자서 계시고 또 이제 정말 취약계층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혼자서 잘 못 챙겨 드시고 거동하기도 불편하고. 온종일 방 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던 노인들은 고마운 마음 반, 미안한 마음 반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맞았습니다. 무엇을 그러고 갖고 그래? 그냥 와도 고마운데. 아이고. 오래간만이다. 건강하셨죠? 아픈 데 없었고? 아픈 데 없었고? 그냥 그러고 살아. 갖다 주면 부담스럽고 미안하고 그래. 가면 짠하고. 생필품 나눔만 있는 건 아닙니다. 광양의 한 기업은 저소득층 학생 900명에게 학용품을 전달했고 새학기를 맞으면서도 학용품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또 필요로 하고 또 거기 아이들 그 소모품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그 학용품 키트를 약사들은 마스크와 마스크 판매 수익금 1,400만 원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려워지니까 상황이 지금 이제 취약계층들이 식사도 못하고 104개 약국이 거의 참석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 며칠 밤을 고민하다 작은 선물을 보낸 시민들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의료진들이 뭐 양말, 그다음에 옷, 속옷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던 양말을 좀 보내드리면 어떨까 시작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입소문이 나면서 다양한 선물이 바구니 하나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고 났더니 왜 주변에 말을 안 했냐.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는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십시일반 힘을 보태라. 그래서 두 번째는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이 보내주셨어요. 환하게 터뜨리는 봄 올해는 안 올 줄 알았는데 차가운 결 그대로 주저앉아 멈출 것만 같았는데 그래도 소문 오는구나 따뜻하게 나를 안으며 함께라면 더 따뜻한 세상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일선 학교 개학이 미뤄지면서 판로가 막혔던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이 학생들의 가정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도 늘리고 식자재 신뢰도 확보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사는 전남의 한 가정집. 주부 차영숙 씨는 요즘 식사 챙기기가 가장 힘듭니다.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받으며 집에 머물다 보니 끼니 때마다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와야 하고 반찬도 고민입니다.
이제 학교를 안 가니까 저희가 점심까지 챙겨야 된다는 그런 좀 뭐 부담감, 또 같은 식자재로 맨날 하는 것도 엄마로서 많은 고민이 돼요. 전남의 2,500여 개 유치원과 초중 고교에 공급되는 친환경 농산물은 매달 900톤가량. 학교 개학이 늦춰지고 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신선도가 중요한 농산물 판로가 막혀버렸습니다. 농가에서 판로를 잃어버렸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일부 작물은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작물이 폐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나 저제나 미뤄지는 개학에 전라남도가 묘책을 내놨습니다. 학교 급식에 쓰일 무, 양파, 대파, 버섯 등 신선 식재료를 비롯해 잡곡과 유기농 쌀까지 친환경 농산물로 선물 꾸러미를 만든 겁니다. 질 좋은 식자재를 학교 식당이 아닌 가정에서 맛보도록 전남 26만 1,000여 명의 유치원생, 초중 고교생 집에 배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녀들이 먹고 있는 식재료가 무엇인지 이렇게 궁금했었는데요. 이번에 집에서 그 친환경 식재료, 품질 좋고 맛있는 그런 식재료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학생과 학부모, 농민들의 고민을 한꺼번에 덜어낸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전남에서 시작돼 경남과 전북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과실치사 혐의는 인정된다며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여수 금오도 선착장에서 아내가 타고 있던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회재 여수 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당선 직후에 수임 사건 수사관을 찾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여수 을 선거구에 당선된 민주당 김회재 당선인은 당선 직후인 지난 20일 전남지방경찰청 진흥수사팀을 직접 방문해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당선인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이 3년째 지연돼 의뢰인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 공동 변론을 맡은 변호사가 다른 지역에 있어 부득이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하고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순천 신대지구의 외국인 학교 유치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들이 용역을 통해 유치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부지 자체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돼 유치가 시급하지만 부족한 수요 등 현실적인 한계가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첫 삽을 떴던 순천 신대지구의 외국인 학교. 재단 측이 본 공사와 개교 일정을 미루다 결국 무산됐고 다른 학교와 진행했던 논의도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유치 작업이 10년 가까이 공회전을 거듭하자 광양경제청과 순천시는 최근 전문기관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입지와 수요 분석 등을 통해 체계적인 유치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청만의 여건과 지역시장 수요조사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 플랜이 없었던 부분들이 유치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지만 초중고등학교는 교육비가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데다 70%의 정원 비율을 채울 만큼 지역의 외국인 학생 수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외국 대학 캠퍼스의 경우에는 지자체 등이 부담해야 할 건축비가 초중고등학교보다 2배나 많고 상당수의 해외 유명 대학들은 분교 설립 자체를 꺼리는 상황. 해외 대학을 5곳이나 유치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청도 현실적 한계를 토로할 정도입니다. 학교가 명성이 없으면 학생 모집이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치 가능성이 낮은 외국인 학교를 포기하고 해당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속해 있어 정부 동의를 얻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시설을 유치하도록 종합적인 계획이 다 있으니까요. 유치 계획이 표류하면서 신도심의 핵심 부지도 10년째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학교의 타당성 여부와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담은 용역 결과는 내년 하반기쯤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돌뼈가 될 것만 같은 쌀쌀함은 여전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3.7도로 어제 아침보다도 약간 낮고요. 한낮에도 1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주말인 모레에야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겨울 같은 추위가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한편 황사 먼지가 물러간 자리에 깨끗한 공기가 채워지고 있어서요. 오늘 대기질 걱정은 없겠습니다. 단 갈수록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지금 울산과 부산, 대구 등 동쪽 곳곳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지만 주말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 걸로 보여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 영서 지방에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약간씩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지도에서 보이진 않지만 경기도 연천 등 내륙 곳곳이 영하권까지 다시 뚝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13도, 대전 15도, 대구 16도 선에 머물겠고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지만 내일도 중부 내륙 곳곳으로는 빗방울이나 눈 날림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